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AI가 국공유지 토지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이야기는 박경진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박경진 변호사님은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로 법무법인 라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국제개발 NGO 단체인 지구촌 나눔운동 등 다양한 기업과 공기관에서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그리고 법무법인 라운의 이창엽 변호사님과 황범노 행정사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주셨어요. 황범노 행정사님은 토지보상 분야 경력만 23년이시라고 합니다. 와, 정말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고민한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탐구 목표는 이겁니다. 재개발 사업 시 국공유지 처리라는 이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많고요. 바로 그 과정에서 AI, 즉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참여나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기술이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서 뭐랄까, 공정성까지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한 프롭테크 기업 이야기로 해볼게요. 기사에 따르면 오오빌드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만든 AI 솔루션 AI55라는 게 있대요. 아, 프롭테크요. 부동산이랑 기술 합친 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오오빌드의 AI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할 때 필요한 서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주대장 같은 거요. 정말 필요한 기술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막 수백, 수천 명 이렇게 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관련 토지 필지나 건물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네. 각 소유주 권리 관계도 다르고 땅 모양도 제각각이고 건물 낡은 정도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정보가 산더미인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락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인데 또 정확해야 하는 일. 이런 데서 AI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서류 작업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느려지는 걸 막고 초기 단계 속도를 확 높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수천 명 등기부만 떼서 확인한다고 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럼요. 근데 박 변호사님 글을 보면 이런 AI 솔루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막 AI 열풍 불기천이라서 그렇게 큰 주목은 못 받았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시대를 좀 앞서갔네요. 네, 하지만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그때부터 AI를 써서 건축이나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기술의 잠재 매력을 먼저 본 거죠. 투자를 한 거고요. 특히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런 시도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사회적 배경이요? 네. 우리 사회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시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시거나 살고 계신 집, 상가, 이런 건물들도 같이 낡아가고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수명이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빈 땅에 새로 건물 짓는 신축 사업보다는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라는 큰 변수가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낡은 도시 기반 시설 정비하고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기, 중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사업 효율 높이고 비용 줄이려는 시도는 아주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초기 문서 정리 자동화는 시작일 뿐이고 더 복잡한 영역까지 AI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 더 복잡한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 처리 과정, 여기에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가 오늘 논의의 핵심인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박경진 변호사님이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 경력 23년의 황범노 행정사님과 깊이 고민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 국공유지 처리 과정이 왜 중요하고 복잡한지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요, 사업 시행자가 먼저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해요. 이걸 관할 시장이나 군수 같은 행정청에 내서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인가를 받아야 하죠. 근데 재개발 구역 안에는 개인 땅이나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땅, 즉 국공유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옛날 도로 부지라든지 작은 공원 아니면 구청 소유 건물 부지 같은 거요. 아, 그런 땅들이 꼭 있죠. 그렇죠. 사업 시행자는 사업 계획 세울 때 이 국공유지 목록, 그러니까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고요. 또 새로 만들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 목록도 만들어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 꼭 넣어야 해요.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계획서를 내기 전에 해당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이걸 관리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리청하고 미리 협의를 끝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아,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토지 가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관리청이랑 협의해서 사업 부지에 넣기로 한 국공유지는 보통 사거나 아니면 사용 허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이때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고요. 더 중요한 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이에요. 정산 과정. 정산이요? 네.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그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주차장 같은 새로운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시설들은 대부분 법에 따라서 다시 국가나 지자체에 공짜로 넘겨져야 해요. 이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죠. 아, 네. 기부 체납 들어봤어요. 이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초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들였던 국공유지의 총 가치하고 사업 끝나고 새로 만들어서 국가나 지자체에 주는 기반시설의 총 가치를 서로 비교해서 정산을 해요. 아, 주고받는 걸 따져보는 거군요. 맞아요. 법률 용어로는 상계 처리라고 불러요. 즉, 내가 받은 것과 내가 주는 것의 가치를 정확히 따져서 차액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사업 초기에 사들인 국공유지의 최초 토지 가격 기준이 애매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 상계 처리할 때 사업 시행자랑 관리청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 한쪽이 손해본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업 인허가 신청할 때 내는 이 최초 기준 가격의 정확성이랑 객관성이 전체 사업의 투명성, 그리고 비용 정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땅값 정하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사업 전체의 재정 투명성이랑 딱 연결되는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최초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분들이 투입되고 또 실제 편입될 국공유지의 정확한 면적 확인하려고 LX, 한국국도정보공사, 예전 지적공사죠. 여기서 현황 측량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정확성이 생명이니까 전문가 역할이 필수적이에요. 네, 정말 정확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정평가랑 현황 측량이 가장 표준적이고 또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는 시간도 꽤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죠. 비용이요? 얼마나 드나요? 박경진 변호사님 글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크기나 국공유지 필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감정평가랑 측량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들 수도 있다고 해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자한테는 좀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죠. 수천만 원이요? 와, 꽤 크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AI 도입의 잠재력이 보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AI가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만약에요, AI 시스템이 과거 수십 년간 쌓인 엄청난 양의 공공 데이터,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이랑 주변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공시지가 변동 내역, 토지 이용 계획 바뀐 이력, 건축 인허가 정보, 심지어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데이터까지 다 학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데이터를 학습한다고요? 네. 이런 데이터들을 막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 땅의 예상 토지 가격이나 면적 같은 걸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감정평가사분이 일일이 현장 나가서 주변 환경 요인, 개발 호재, 접근성 이런 거 복잡하게 분석하거나 측량 기사분이 장비 들고 가서
경계 확인하는 지금의 절차를 완전히 대신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 부분 도와주고 간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야,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네. AI가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고 또 믿을 만한 수준의 예측값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다면 현재 사람이 하는 감정평가나 측량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사나 측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도구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글에서는 이런 AI 기반 자동화가 성공적으로 잘 되면 관련된 감정평가랑 측량 비용을 지금보다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줄일 수 있을 걸로 분석하고 있어요. 20에서 30% 절감이요? 와, 정말 큰 효과인데요. 단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시간 단축 효과도 상당하겠어요. 평가 결과나 측량 도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제니까요. 물론입니다.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는 효과도 무시 못하죠.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돈이죠. 네. 시간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값을 제시한다면 평가 과정에서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좀 줄여서 결과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계 처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AI 예측의 정확도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모든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을 텐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국공유지가 데이터가 풍부한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좀 특수한 조건을 가진 땅의 경우에는 AI 예측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AI 예측 결과를 감정평가사 평가 결과랑 똑같이 인정해 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네, 다 정말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당연히 AI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하고 검증이 필요해요. AI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려면 실제 감정평가 결과나 측량 결과랑 비교 분석하고 백테스팅 같은 엄격한 검증 절차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검증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좀 특이한 땅에 대해서는 AI 예측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전문가가 직접 현장 나가서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AI가 만능은 아니군요. 네, AI가 모든 걸 대체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전문가 업무를 도와주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법정 인정 문제는 더 복잡하죠. 현재 감정평가 관련 법들은 다 사람이 평가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AI 예측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이나 규정을 고쳐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기술 개발이랑 같이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제도 정비가 함께 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AI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고 그 한계나 필요한 보완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AI 도입이 가져올 혁신적인 가능성도 크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 이걸 꼭 명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AI가 도입돼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국공유지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원칙이나 절차는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그 재개발 사업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팔거나 넘길 수 없다는 용도 제한 원칙. 이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공자산이니까요. 네, 공공자산이니까요. 또 사업 시행자가 관리청에 국공유지 편입 협의를 요청하면 관리청은 법에 따라 2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협의 기간 규정도 중요해요.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죠. 아, 20일 안에 답을 줘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국공유지를 살 때는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라 관리청하고 직접 협상하는 수혜계약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좀 특이하네요. 네, 그건 재개발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려는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매각 가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기준 시점이 명확하군요.
그렇죠.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처럼 공공성이 더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금액의 80% 수준에서 좀 더 싸게 매각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런 예외도 있군요. 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공공성 원칙 안에서 작동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 기술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복잡하고 또 때로는 갈등도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특히 국공유지 처리라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논의였어요. 처음 언급했던 단순 서류 작업 자동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나 측량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성까지 AI가 가져올 변화가 뭔가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비용 절감이나 행정 효율성 증대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AI가 국공유지의 가치평가나 처리 과정을 지금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시공사, 감정평가사, 행정기관 등 이분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힌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정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질문은 정말 중요하네요. 예를 들어서 AI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기준 가격이 있다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송 같은 걸 줄일 수 있을까요? 기준의 도입이 단순히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자 간의 신뢰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관계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